주식 투자자가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좀 마음 편하게. 왜냐면 월화수목금 신경 많이 쓰니까 토일은 좀 가족들과 함께도 하고 좀 머리도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못 쉴 것 같습니다. 신경이 굉장히 좀 쓰이거든요. 마무리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되잖아요. 뭐 그래서 계속 트위터를 체크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의심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뭔가 문맥상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문맥상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란이 지금 처해진 지리적 위치가 과거와 다르게 시간적인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에는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핵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트럼프는 자기와 이란의 핵협상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뭔가 좀 WWE라고 하죠. 뭔가 이스라엘과 말다툼이 좀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요. 다음 공격은 더 잔혹할 거야. 빨리 트럼프랑 핵 합의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란 보고 지금 핵 합의를 하러 들어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선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자신의 최고 지도자들이 폭살당했습니다. 핵 개발자 12명 중에서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핵 협상 최고인 사람도 이번에 사망했습니다. 핵 시설도 타격받았어요. 트럼프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이제 핵 시설 타격받았으니까 핵 협상하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 전혀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란을 거의 조롱하는 듯한 형태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미국이 이번 공습에 개입한 건 없어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단독 행동이라 말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마치 이스라엘과 뭔가 협공을 하는 듯한 태도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말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주요국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어쨌든 열 잔뜩 받게 해놓고 나서 딱 자기는 또 회의하러 가요. 그러면 이란이 뭔가 좀 이런 시나리오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이란을 자극하는 발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주요 지도자들이 죽어서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자극까지 하는 멘트를 친다는 건 뭐냐면 이란이 보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피해가 누적이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도 이제 이란을 전면전으로 칠 수 있는 국제적인 명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면 명분이 왜 필요한가? 전면전이 왜 필요한가? 그럼 지금 이란을 이번에 핵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의 핵무기는 뭐 없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완성 직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우선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게 수일 내로 15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발사할 거냐, 실험은 해봤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로 날리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던가 또 핵탄두로 이제 소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못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 핵탄두, 다른 나라 기술 장착해가지고 넣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키스탄도 있을 거고, 북한한테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러시아한테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이란 주변국과 제휴해서 하게 되면은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동국가 연합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었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동에 누군가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돼요. 이번에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해가지고 지금 핵 관련해서 회의에서 좀 설전을 벌였잖아요. 거기에서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이란이 핵을 만들면 우리 영토에 위협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자기네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보장도 없어요. 몰래 다른 데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과 옆 나라에 파키스탄도 핵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동 부자 국가들 동태도 좀 수상한 게, 원래 이란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국가들 최근 동향을 보면은
보잉사로부터 미국 항공기 사들이고 AI 데이터 센터 짓기로 하고 한마디로 트럼프가 원하는 AI 투자를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전기차도 사주죠. 그러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면서 미국에게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미국이 확실히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중동에서 나름대로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거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패권국에 속하는데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 지도를 봤을 때 뭔가 수상쩍은 것들인 거죠. 검은 표시는 러시아와 중국이 진출할 수 있는 해상 길목들이고요. 빨간색은 육상 길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 진출을 하려면 이 길목들을 지나야 되는데 하나하나 쉬운 곳들은 없어요. 특히 바다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해상 길목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둑돌을 하나씩 두듯이 지금 길목을 해체시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 해체가 되고 나면은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육상 길목이자 흑해가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해상 길목이거든요. 이 길을 통해서 중동, 아시아, 유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랑 수에즈 운하가 이제 길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죠. 과거 시리아에 군사적 개입을 했었던 것도 중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라고 불리면서 육상과 해상 루트가 공개됐었습니다. 해상 길목은 남중국해랑 말라카 해협이 있는데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세우고 미사일 기지와 활주로를 설치하고 있어요. 남중국해는 길목인 동시에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점거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육상 루트인데 해상 길목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비 역할을 좀 한다라 저는 생각을 해요. 파키스탄을 거쳐야 됩니다. 여길 거쳐서 중동으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갈 수 있어서 파키스탄의 지리적인 위치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파키스탄 옆에 있는 이란을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고 예멘을 거쳐서 아프리카에서 광물을 공급받습니다. 그 두 군데서 이제 계속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은 미국과 전쟁했을 때 계속 군수 물자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이란은 자신들이 지원하는 무장단체가 이제 헤즈볼라 있었죠. 수에즈 운하 쪽에 있고요. 그 이스라엘 인근에도 위치합니다. 후티 반군도 있는데 수에즈 운하에서 아시아로 나오는 길에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파나마 운하도 확보했었던 중국 입장의 전략을 봤을 때는 이란은 중국 패권 전략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이란을 이번에 확실히 제거를 해놓으면은 중국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막게 되는 거죠.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가져가게 되면은 중국은 육상 교통로가 끊기게 돼요. 아마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뛰쳐나갈 수 있는 길이 대만밖에 없어집니다. 어쨌든 미국도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거처럼 이게 흐지부지 넘어갈 자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서로서로 미사일 주고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중 방공망 시스템이 있어요. 뭐 아이언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거리 방어하는 최후의 방공 수단이고 스파이더, 나유세 돌팔매, 에로 2, 3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란의 자살드고 드론이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이게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으로 요격하는 게 유용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성비가 안 맞아요. 미국의 이란에 들어오는 수백만 원이고요. 아이언돔 한 발이 지금 7천만 원으로 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대씩 서로 교환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비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이스라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돈으로 할까요? 안 하죠.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계속 또 이제 군수 지원금을 이스라엘에 대줘야 되겠죠. 장기화가 되면은. 그럼 미국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계속 화폐를 또 찍고 유동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인플레가 또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년에 이란이 한번 이스라엘 공습했을 때 하루 막는데 이스라엘 국방비 10%가 지출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비싸서 장기로 갈수록 이스라엘도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미사일 생산 속도가 이 소모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사일을 모두 소진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써야 돼요. 그럼 반대로 뭐냐면 공격하는 미사일이 300개면 방어하는 건 300개로 될까요? 아니죠.
그 이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공격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아무리 다중 방공망이어도 도심에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 점에서 계속 수많은 미사일들이 단기간에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란 같은 경우는 영토가 넓은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특히 텔 아비브를 집중 공격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돔 미사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생산 능력이 소진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죠. 뭐 이란도 지금 하루에 수백 발을 쐈는데 이란도 미사일 생산 능력이 1년에 1000발 아래 정도거든요. 지금 보유 미사일이 한 3000대 정도 이상 보고 있고 그러면 서로 미사일을 단기간 정도 주고받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쏠 미사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지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란도 핵시설도 파괴됐고 개발자도 죽었고 미사일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전쟁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네. 이랬을 때 아마 이제 미국이 그때 핵 협상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원하는 확실히 핵 제거 쪽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번 전쟁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고 여기서 약간 골 때리는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지상전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육군 해군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호무르즈 해협을 선택적으로 봉쇄를 한다던가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편드는 선박은 미사일로 쏴서 거기 배들 다 맞추겠다. 이제 협박을 하겠죠. 피격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급망이 바로 문제가 생기겠죠. 또 후티 반군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에서 오고 가는 배들도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군데 길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만 주고받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피해가 누적되고 이스라엘은 이것만으로도 전면전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역까지 위협을 하게 되면은 미군도 이스라엘을 안 도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이란을 계속 유도해 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 참전하고 싶어서 이란을 좀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트럼프의 생각인가? 이렇게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미국이 개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말만 개입 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개입할 핑계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봤어요. 어쨌든 여기서 시나리오가 꼬일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미사일을 타국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미사일을 계속 공급받고 이란은 러시아랑 북한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 계속 넉넉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란제 자폭 드론 기술이 북한에 있거든요. 지금 북한도 그걸 생산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자폭 드론까지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확전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죠. 원유 수송로도 좀 불안해지죠. 나중에는 원유 생산 시설이라던가 저장 시설을 피격받을 가능성도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가능성만 있는 거고 설마 그러겠어가 지금 이제 기본인 거고 항상 설마 이러겠어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99%의 확률로 확전이 아니라 보더라도 1%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를 완전히 배제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 배제, 1%짜리 가능성이면 상대방도 별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취약하잖아요. 거기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공률이 높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리스크가 좀 올라올 수도 있다. 특히 건화물 운임 지수가 사건 발생 하루 전에는 1060이었는데 지금 1968로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건화물 지수가 지금 최고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여기서 더 뛰면은 21년 그때 이제 그 물동량 대란이 벌어져가지고 인플레 치솟을 때 그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가라앉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확전이나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물동량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 영향 주는 요소가 원유, 원자재, 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운 운임까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골 때리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한 달 뒤면 이제 관세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잠시 유예시켰던 것들이 다 풀려가지고 다시 원래 관세로 돌아올 건데 합의가 없다면 이번 G7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서로 뒤에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G7 논의가 이제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달이 지나면 그대로 관세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한 번 더 봐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코 곱하기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협상에서 뭔가 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골 때리는 상황들이 아닌가. 증시가 지금 뭐 어제 뭐 좀 회복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좀 고꾸라졌거든요. 장 마감할 때 새벽 3시 반인가 이제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들은 많이 염두에 두자. 그리고 항상 이런 시기에는 짧게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뭐 리스크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초보자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 이럴 때만큼은 단기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보험을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시가 크게 떨어졌을 때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커버리지 같은 투자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